실업 80권 세종 20년 2월 1일 을묘 7번째 기사 1438년 명정동 3년 성문 밖을 행행할 때 송거신의 예에 의해 의가를 수행하도록 명하다. 영중추 최윤 등에게 명하여 검으로는 성문 밖을 행행할 때 여산부원군 송거신의 예에 의가하여 어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6월 2일 병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6월 2일 병진 두번째 기사 대마주에서 오는 배의 정문을 어기지 않도록 종정승에게 이르다. 예조에서 대마주 태수 종정승에게 치서하기를 귀주에서 사신을 보내오는 배에 타고 오는 사람이 일정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배 한 척에 40~50명이나 되고 아이와 부녀까지 아울러 타고 오니 실로 본패스럽다. 지금부터는 중선에는 20명을 소선에는 15명을 정운으로 하여 가지고 오는 편지에다 명백하게 기록하여 함부로 오는 패단을 금하라. 만일 정운 외에 함부에 타고 온 사람에게는 식량 주기를 허락하지 않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6월 3일 정사 첫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매사냥을 관람하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4일 무오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4일 무오 두번째 기사 귀화한 동리 동산에게 의복, 갓, 사모, 신 등을 내려주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5일 기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6월 5일 기미 두번째 기사 안보해 김상 등이 죄를 범해 추천한 자들도 아울러 과제하다. 사관에서 아뢰기를 육전에 동반 6품과 서반 4품 이상은 3년마다 한 차례씩 시임과 산직을 불과하고 원전 과목의 예에 따라 매 과마다 한 사람씩 청거하되 만일 사정에 따라 잘못 고용하여 타모한 짓으로 정사를 어지럽히고 백성에게 해가 미치게 한 자가 있으면 율에 따라 죄를 매겨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청거하면서 보증이 없더라도 또 혹 구전별자라든가 혹 관작에 제수된 자가 만약 타모한 짓으로 불법한 데 걸리며 죄가 청거해준 자에게까지 미치는 규례에 의거하여 청거를 맡은 자도 죄 준다고 하였사온데 지금은 안보해 김상 곽보민 오명희 이정문 양기 강권선 이중부 허추 등이 모두 정죄를 범했으니 그들을 추천한 자와 그때 선거를 맡았던 자를 아울러 탄핵하여 과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6월 5일 기미 세번째 기사 동아하대와 동소로 가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알타리 도둑 첨사 동범찰의 아들 동아하대와 동어허리의 아들 동소로 가무를 호군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조회하러 와서 청하는 까닭으로 제수한 것이고 왕시가로와 왕야질대를 부사장으로 삼았는데 이 두 사람 바저강에서 귀화해온 자이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6월 6일 경신 첫번째 기사 올적합 조화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올적합 조화 등 구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전 안에서 불러보았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6일 경신 두번째 기사 올라온 올적합이 올라오면 성명과 직품을 적어 참고하게 하다. 명하여 검후로는 올라온 올적합이 올라오거든 추장의 성명과 직품의 높고 낮은 것, 부락의 크고 작은 것, 강하고 약한 것, 사방 이웃에 거주하는 족속, 풍속과 산물 등을 예조로 하여금 빠짐없이 자세히 묻고 문서에 적게 하여 후일에 참고의 빈거가 되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7일 신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7일 신유 두번째 기사 진사시의 신숙주 등 100명을 뽑다. 신숙주.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7일 신유 세번째 기사
관가에 몰수한 회암사의 노비를 내수사에 이속하게 하다. 형주에 전지하기를 중 1, 2는 중국의 외조부 안천보와 가까운 시족이다. 일찍이 노비를 회암사에다 시주하였으나 시주했다는 문서가 없음으로써 관가에 몰수되었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중궁의 조상 노비이니 내수사에 이속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둥하여 격구등을 관람하고 칼을 하사하다. 모구 쏘는 것과 격구를 관람한 다음 우등한 사람에게는 칼 한 자루씩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시위갑사의 갑옷 착용시 속옷은 임의로 선택하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검으로는 권례에서 시위하거나 혹은 예를 거행하는 이외에 강모할 때나 무시로 거둥할 때에 시위갑사가 갑옷을 입을 때에는 속옷은 푸른색과 여러가지 빛깔 중에 임의대로 입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1일 얼추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진사방을 의식대로 발표하다.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진사방을 의식대로 발표하였는데 진사는 모두 흑단령을 입고 유권을 쓰고 생원의 예와 같이 사흘 동안 유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헌부에서 의정부를 함부로 탄핵한 것을 추액하여 아뢰게 하다. 형주에 전지하기를 의정부는 바로 백관의 장이요 채통이 있는 곳이니 자기가 직접 범죄한 것이 아니라면 유사해서 함부로 탄핵함이 옳지 못하다. 지금 헌부에서 의정부의 관리를 부르다가 당상관을 교찰하고자 하는데 의정부에서는 이런 전례가 없다 하여 보내지 않았더니 헌부에서는 또 의정부 사인을 함부로 탄핵하였다. 또 정부에서 빙고하고 의의할 일이 있어 헌부의 서리를 불러 문서를 가져오게 하였으나 헌부에서 보내지 않았다 하니 그 사실을 추액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이것은 의정부의 아뢰에 인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돌보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철전을 주조하여 동전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논의하게 하다. 신인손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논의하게 하기를 돈과 철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나 기명을 만드는데 요긴한 까닭으로 공장들이 모두 돈을 녹이고 혹 남몰래 국경 너머로 나가기도 하므로 국가의 주전이 많다고 하되 민간에 흩어져 있는 것은 10분의 1도 못 되는 바 반드시 돈이 다 없어진 다음이라야 녹이는 것을 그만둘 형편이니 진실로 염려스럽다. 무수에는 본국에서도 생산이 되고 또는 녹여서 국경 너머로 나가는 배단도 없을 것이니 철전을 주조하여 동전 대용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러 사람이 상의하여 아뢰라 하니 의정부 황희 등이 말하기를 무수의 생산은 한이 없고 돈을 녹일 염려도 없으니 철전을 부어 만들 동전 대용으로 하는 것이까 합니다. 옛날에 저 활을 쓸 때도 달리는 쓸만한 데가 없었으나 백성들이 오히려 잘 이용했는데 하물며 쇠돈이겠습니까? 경중과 외방의 대소 각 호구에 흩어져 있는 동전을 빠짐없이 도로 거두어서 문서에 명백하게 기재한 다음 각자가 바친 수요대로 시가에 따라 값을 주되 경중은 한 승부에서 외방은 각 고을의 수령이 글자를 한정해서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만약 동전을 숨겼다가 후일에 발견된 자가 있다면 사주 전율을 적용하여 죄를 매기되 무슨 연고가 있어 기한을 넘긴 후에 자수하고 현품을 바친 자에게는 죄를 면제하고 30문 이상을 숨긴 자는 영을 위반한 것으로서 죄를 매길 것입니다. 그리고 각도의 무쇠가 산출되는 곳을 가려서 주전소를 설치하고 무쇠장이로서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주전소에 소속시켜서
돈을 부어 만드는데 능한 사람은 다른 구실을 전부 면제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후일에 다시 논의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2월 1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2월 1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정읍 현감 황육을 불러보고 민생을 구휼하도록 이르다. 하직하니 불러보고 이르기를 본도는 근래의 흉년으로 인하여 민생이 불쌍하니 너가 가거든 마음을 다하여 부역을 고르게 하고 부세를 적게 하여 민생을 구휼하라. 또 형벌이 적당하지 못하면 백성은 수족을 쓸 수 없는 것이니 가서 조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홀라운의 지휘 월화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홀라운의 지휘 월화와 도독 탑실 천호 번지 도독 소운건 지휘 보당합 통도 가당가와 올제값 태수 도보로 등에게 물품을 차등케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집의 이옹은 좌천시키고 정효광은 파직시키다. 형조에서 삼부 관원을 행문하여 아래므로 집이 이옹은 좌천시키고 지평 정효광은 파직시켰으며 나머지를 모두 논의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이옹은 행문한 글에 답하기를 군상이 있는 줄만 알았을 뿐 권신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고 정효광은 행문한 글에 답하기를 의정부에서 사실을 읽어서 계문하였습니다 하여 모두 말이 불순한 까닭이었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정부와 육조 판서에게 전패와 미포를 사용할 방책을 논의하게 하다. 정부와 육조 판서 조아이정으로 치사한 맹사성을 불러들여 전패와 미포를 사용할 방책을 논의하게 하니 조계생 최사강이 의논하기를 동전은 쓰지 말고 철전만 쓰면서 미포도 겸용할 것입니다 하고 또 심도원은 의논하기를 미포나 동전이나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따를 것입니다 하고 맹사성, 성억, 정년, 황보인 등은 의논하기를 동전도 오히려 쓰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쇠돈이겠습니까? 저화는 더구나 시행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마땅히 민심에 순응하여 닷새 배를 쓰도록 하소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닷새 배를 쓰도록 한다면 이권이 하민에게 있게 된다고 하오나 기타의 명주나 정포도 모두 민간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유독 닷새 배만 이권이 하민에게 있다고 하면 아마 옳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하였는 말하기를 이에 앞서 돈을 사용하자는 논의를 할 때에 신도 참여하였고 그때 의논은 모든 신하들이 모두 영구히 좋은 계책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오늘날에 이런 폐단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비록 쇠돈을 부어 만든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용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 일이 벌써 그러한데 장래에 있을 폐단은 어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예전의 습속을 따라 다시 닷새 배를 사용하게 하소서 하고 허조 안순 심계 이맹규는 의논하기를 돈이라는 것은 국가의 보배이온데 구리와 쇠는 본국위에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쓰이면 한이 없는데 동전을 쓰게 되면 반드시 이떼기가 어려울 것이며 무쇠는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쇠돈을 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승정원원에서도 논의하였는데 신인소는 말하기를 쇠돈이나 저화는 고쳐 만드는 번거로움과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폐단이 있으나 닷새 배를 쓰면 한 사람의 노역도 한 대의 곡식도 허비하지 않을 터이니 장차 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될 것이며 만년을 지나더라도 다시 고쳐야 할 폐단이 없습니다 하고 이경기, 김돈, 이계주, 성염조는 말하기를 우리 동방의 중국과 풍속이 아주 달라서 물화가 모인 곳에 동전이나 지폐가 모두 유통되고 있는데 종말에 가서는 모두 폐단이 생기게 되어 세대마다 변혁이 있었습니다. 국초에는 고려 때의 구습으로 인하여 닷새 배를 사용하였으나 폐단을 보지 못했는데 논의하는 자는 이 권이 하민에게 있다는 것을 염려하여 저화를 쓰도록 청하였고 또 저화는 백성들이 잘 쓰지 않을까 걱정하여 동전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동전의 폐단을 염려하여 쇠돈을 쓰기로 논의하였은즉 수십 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여러 번 고쳤고 폐단도 따랐습니다. 이는 동전이나 저화나 종말에는 폐단이 있으되 포화는 만년도록 폐단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 무쇠 그릇은 비록 가마와 속 같은 큰 물건이라도 조금만 부서지면 달리 쓸모가 없지만은 포목은 비록 헐었다 하더라도 모두 쓸 수 있으며 또 관청에서 감독하는 수고가 없고 백성도 즐겨 쓰는 이익이 있습니다. 지금 쇠돈을 부어 만들려면 반드시 돈 짓는 장소를 많이 설치하여야 할 것이니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없애는 것도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경중과 열방에 5배를 쓰도록 허가해서 잘 유통될 때까지는 동전도 임시로 사용하게 하고 동전 녹이는 것을 검하는 영을 조금 늦추면 동전은 저절로 없어지고 배가 점처럼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권채는 말하기를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서로 무역하는 것은 백성이 서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백은 한자 한치씩 잘라서 만들 수 없고 곡식도 한 말 한 대로라도 헛되게 축낼 수 없는 까닭에 선왕께서 돈을 만들어 쓸데없는 물건으로서 쓸모있는 물건을 융통하도록 하였으며 형편에 따라 거두었다가 헛었다 하여 빈부를 고르게 하였으니 법을 세운 뜻이 진시로 심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 쓰는 법을 폐지하고 5배만 쓰기로 하여 백성들이 하는 대로 놓아두면 이권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국가에서 전혀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신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물며 돈 쓰는 법이 시행된 지 벌써 오래였고 백성들도 모두 습관이 되어 마음에 정해져 있는데 또 새 법으로 변경한다면 백성은 반드시 떠들썩할 것이니 쇠돈을 부어 만들어 동전에 보충해 쓰도록 할 것이며 대장간을 크게 벌려서 백성을 번거롭게 부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옛날 사슴새에서 돈 만들 때 예와 같이 점차 쇠돈을 만들어서 동전과 아울러 유통하게 하고 부세를 거두거나 속전을 거둘 때에는 쇠돈을 위주로 하면 동전은 저절로 없어지고 모두 쇠돈으로 될 것이니 이렇게 하면 법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이었고 백성이 돈을 녹여서 물건을 만드는 걱정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nen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황희 등이 형조의 행문에 따라 죄를 받겠다고 사직하다. 영의정 황희가 사직하여 말하기를 엎드려 듣자오니 집의 이옹이 형조의 행문하는 글에 답하기를 신등을 권신이라 지적하고 지평 정효광은 신등에게 사실을 읊었다고 죄를 청하였으니 진시로 황공하여 몸둘 곳이 없습니다.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진시로 대관의 답한 글과 같다면 신등은 권신이라는 꾸지람과 사실을 읊은 죄를 받아야 마땅하므로 엎드려서 파직시키기를 기다립니다 하고 주하찬성, 심계, 우찬성, 이명균, 주하참찬, 조계생, 우참찬, 최사강 등도 사직하여 말하기를 신하의 죄는 임금을 속이고 권세를 농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지금 대관들이 혹은 신등에게 사실을 읊었다 하여 죄를 잡고 혹은 신등을 권세 부리는 신하라고 배척하니 사실을 읊어서 계문하는 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이고 권세를 부리는 신하는 권세를 농간하여 정사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신등이 이러한 중한 죄를 짓고 몸둘 곳이 없기에 황공한 마음으로 죄를 기다립니다. 대간의 논의는 그 심정이 이번 일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고 실상은 신등의 인망이 부족하여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니 신등의 직익을 파면시키고 집현중 관원들은 그 집을 되돌려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이승손 강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승손으로 사헌부 지비로 강진을 지평으로 삼았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6월 15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종정승이 보낸 선척을 고르게 갈라서 들어오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종정승이 보낸 선척은 이미 내이포, 연포, 부산포 등 세 곳에다 고르게 갈라서 정박하도록 하였는데 아직도 갈라서 정박하지 않고 모두 내이포에다 정박하므로 다시 통유해서
전일과 같이 정박하지 말게 하고 내포에서 서울까지 두 길로 나누되 한 길은 창원에서 창녕, 성주, 검산, 옥천, 청주, 진천, 죽산, 용인을 경유하여 한강을 건너서 서울에 들어오게 하고 한 길은 밀양에서 청도, 문경, 연풍, 괴산, 음주, 이천, 광주를 경유하여 광나루에 건너서 서울에 들어오게 하며 부산포와 연포에 닿은 계기는 한 길로 합쳐서 경주에서 영천, 신령, 의성, 안동, 영천, 기천, 단양, 충주, 여흥, 양근, 평구를 경유하여 서울에 들어오게 하되 그 도의 감사에게 그때그때 임해서 알맞게 요량하고 갈라서 올려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5일 기사 5번째 기사 종정성에게 배를 3곳에 갈라서 정박하도록 처서하다. 예조에서 종정성에게 치서하기를 기주와 일본 여러 진에서 보내오는 사신의 배와 장사배는 본국의 부산포, 연포, 내포 3곳에 갈라서 정박하도록 2-3번이나 통용했으나 지금도 오히려 내포에만 모여 정박하여 번잡하고 시끄러워 편하지 못하다. 그러므로는 앞서 통용한 뜻을 참조하고 검단하는 규칙을 엄수할 것이며 꼭 나와야 할 배라도 위탕에 말한 3곳에다 고르게 갈라서 정박하도록 하여 전일과 같이 난잡하지 않게 하면 다행이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봤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7일 심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7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월식하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6월 18일 MCN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매사냥을 관람하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6월 1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9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지도에 유의선의 지문을 적어 바치다. 예조에서 일본국 지도를 바치었다. 당초에 검교 찬찬 박돈지가 일본의 사신으로 갔다가 지도를 구해가지고 돌아온 후에 그 지도 끝에다가 자문을 적어서 예조판서 허조에게 주므로 조는 드디어 공인을 시켜 장황하여 바쳤던 것이다. 이때 와서 예조에 명하여 그 지도를 본떠서 바치도록 하고 이날 은교 유의선에게 자문을 쓰도록 명하였다. 박돈지의 지문은 건문 3년 봄에 내가 일본의 사신으로 갔다가 비주스 원상조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명사라는 것을 듣고 가서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원이 먼저 와서 보기를 요청하고 위로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인하여 그 나라의 지도를 보여주기를 청했더니 원이 이 지도를 내어주었는데 상세하게 갖추어져 완연한 한지경의 방여도였으나 오직 일기도와 대마도 2섬이 빠졌으므로 이제 보충하여 거듭 못사하였다고 하였고 유의선의 지문은 일본 시족이 바다 가운데 나라를 세웠으나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동떨어져서 그 나라 강력의 자세한 것은 능히 알 수 없었다. 건문 3년 봄에 검교 참찬 의정부사 신 박돈지가 그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그 나라 지도를 보기를 원하니 비주스 원상조가 제 집에 갈무리하였던 지도 한 벌을 내어 보였으나 유독 대마와 일기 2섬이 빠졌으므로 돈지는 곧 보충하도록 한 다음 모사해가지고 돌아왔다. 그 후 영락 18년 경자에 예조판서로 있었던 지금의 판중추원사 허조에게 기증하니 허조는 이 지도를 보고 고맙게 여기고 다음에 신중년에 드디어 공인을 시켜 장황하여 바쳤는데 그 그림이 세밀하여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므로 선덕 10년 여름 5월에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도화원에서 고쳐 모사하도록 하고 이어서 신에게 그 도본 밑에다가 지문을 쓰도록 명하셨다.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천하의 지도라는 것은 역대로 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하물며 이웃나라의 형세이오리여. 지금 이 도본을 상관이 비록 엉성한 듯 하나 안으로 나라와 고을 밖으로 여러 섬을 포치해 놓은 규모와 구역을 대개가 한 폭의 그림 사이에 요연하여 직접 발로 밟고 눈으로 보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다 선고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도 오늘날 왕하가 미치는 곳은 외방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것을 간수하여 영원한 세대까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9일 개휴 세 번째 기사. 승군을 사역시켜 사리각을 수리하게 하다. 흥청사 사리각을 고쳐 지으면서 승군 600명을 사역시켰고 또 방패 보충군을 더 배정하여 모두 3대의 식료를 주었다. 또 명하기를 중으로 자원하여 30일 동안 노역한 자는 도첩을 주고 양식을 가지고 온 자는 15일만 노역하여도 도첩을 준다 하니 사방 중들이 노수를 물론하고 모두 서울에 모여들었다. 어린 중은 본래가 도첩이 없는 것이나 장성한 자는 장차 도첩을 받아 딴 중에 팔고자 하여 구름처럼 모이고 서로 교대하여서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황청사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어 절붉은 여염에 숙사를 정하고 백성과 섞여서 거처하였다. 판중추원사 안순과 지중추원사 성달생을 제조로 삼고 또 군기감 제조 판중추원사 이순몽을 제조로 삼아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도성 사람들은 일제한다 하면서 음식을 공개하는 자가 잇따라 끊임이 없었다. 일제라는 것은 혹 하루를 한해서 혹은 한 끼를 한해서 중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며 혹 한두 집은 혹 4-5집 혹은 수십 집이 공동으로 음식을 마련하여 사람마다 경쟁하다시피 달려가며 환자 별감도 가끔은 임금의 명으로서 찬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공개하였다. 여러 대군과 여러 군 및 제추로서 부처를 좋아하는 자와 부유한 장사치까지 모두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서 공개하였는데 공개하는 밥과 떡은 모두 한 동이로서 셈하며 한 집에서 공개한 것이 거의 100동이나 되어 산같이 쌓여 있었다. 공개할 때에는 악공과 광대들이 많이 모여서 항우에 따라 돌며 풍악을 연주하여서 중들을 즐겁게 하였는데 이것을 엄성공양이라 하며 중들은 길에서 뛰놀면서 미륵 3개가 이로부터 나온다 하니 유식한 자는 개탄하였다. 이때 중들이 관사와 교량을 이룩하기를 자원하여 도첩을 받은 자가 더욱 많아졌고 부역하는 곳마다 아침 저녁으로 모여 서서 분양하고 부처를 불러 축수하였는데 범패 소리가 사방에 들려서 길 가는 사람들이 놀래였다. 예조 낭청 한 사람이 도첩 발급하는 일을 맡아서 날마다 발급하여도 해가 모자랐다. 이렇게 되자 공사천인과 죄를 피해서 도피한 자와 부역을 피해서 도망한 자 모두 중리되어 제멋대로 조부의 이름을 거짓으로 내대고 도첩을 받았는데 예조에서는 다만 그의 아비와 외할아비만 상고해서 천인과 관계가 없으면 그냥 결제할 뿐이었다. 비록 외방에 있는 중이라도 면포만 보내어 그 역사를 도우면 모두 도첩을 받았고 혹은 이는 수요를 더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도첩을 받아서 외방에 팔기도 하여 그 값이 면포 3-4필이나 되었으나 관에서는 알면서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2월 19일 개휴 네 번째 기사. 외관과 야인관의 관원을 두고 호칭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외관과 야인관은 영접도감의 예에 의하여 관원을 두고 인도 주어서 항상 그대로 두고 없애지 않되 외관은 동평관 감호관으로 야인관은 북평관 감호관이라 호칭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6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6월 2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생원시에 100명을 뽑고 참시관 배한을 좌천시키다. 성균직강 배한이 참시관으로서 공정하지 못한 형적이 있어 그때에 논의한 바가 되었으므로 교수관으로 좌천시켰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10년 6월 2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1년에 4차례 녹을 주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삼가 역대의 반록하는 제도를 상고하니 혹은 급록 혹은 급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을 주는 데 있어서 미나라는 매월 말에, 수나라는 봄, 가을 2달에 주었고 당나라 정관 2년에는 봄, 여름 2계절은 봄에 주고 가을, 겨울 2계절은 가을에 주도록 마련하였는데 시대에 따라 덜 하기도 하여 서로 전례를 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의 구제를 따라
첫째 번은 점을, 둘째 번은 치료를 두 차례 도목정사할 때에 관직에 제수된 자는 모두 녹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니 선비를 권장하고 청렴함을 더하게 한 뜻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번 녹은 광흥창의 상시로 저축한 곡식이었고 반드시 충청도 조세를 세전에 거두어서 조운에 오는 것을 기다려야 나누어주는 수량이 거의 충족하게 되는 까닭으로 충청도 백성은 해마다 벼가 아직 익지도 못하여 흉년일지라도 흉년일런지 풍년일런지 확실하여지기도 전에 해당하는 된 조세를 모두 바쳐야 하니 이 때문에 가을거지와 가을가리며 밤죽기까지 모두 할 겨를이었고 비록 흉년을 만나도 풍년과 같은 조세를 바치는 것이 많으니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지 않으며 또 매년 10월 좋은 날 때 혹은 큰 바람을 만나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혹은 얼음이 얼어 통행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한도 백성이 열애에 받는 패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영락 7년에 헌의하는 자가 상언하기를 녹을 나누어 주는 법은 전조 제도를 따라 두 번으로만 나누게 하였으므로 녹 받을 자가 정월 7월에 미처 받지 못하면 비록 여러 달을 볕을 하더라도 녹을 받지 못하고 고르지 못한 듯 하니 금년부터는 녹 나누어 주는 번수를 4번으로 나누어서 4계절 첫 달에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니 태종께서 그대로 윤허하였으나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태종의 남기신 뜻을 따라 오는 기민년부터 시작하여 1년 동안 나누어주는 수량을 계산한 다음 4차례로 나누고 4계절 첫 달에 나누어 주어서 벼슬 하는 자의 녹을 고르게 하고 또 충청도도 타도의 예에 따라서 곡식의 손실을 분간한 다음 정월부터 조세를 거두어서 조운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80권 세종 20년 6월 20일 갑술 4번째 기사 경상도 검산 등에 지진이 있어 해괴제를 행하다. 경상도 검산 등 54읍에 지진이 있어 해괴제를 행하였다. 세종시력 80권 세종 20년 6월 22일 갑술 5번째 기사 야인과 외인에게 내려주는 저포 마포의 길이를 정하다. 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검으로는 야인과 외인에게 내려주는 저포 마포는 8세 이상만 쓰되 길이는 35척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80권 세종 20년 2월 21일 을해 첫번째 기사 종정성 등이 사신을 보내오고 토산물을 바치다.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종정성은 위문, 사랑 등 사민을 사신으로 보내오고 올량합, 상합 등 사인과 알타리, 마구파 등 5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종시력 80권 세종 20년 2월 21일 을해 두번째 기사 흥청사 사리각 공사의 일제를 금하기를 청하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사관은 우혼납 배강이 아뢰기를 흥청사 사리각은 조정께서 창건하신 것이므로 비록 수리하는 것은 당연하나 지금 흉년을 당했는데 일제한다는 명목으로 사녀들이 다투어 찬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니며 혹 공개하고 남은 물건을 버리기도 하여 그 허비하는 것이 막심하니 일제하는 것은 금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비록 흉년이라 하나 중을 공양하는 것은 진시로 헛되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에 노역하는 사람을 공개하는 것이니 우리의 무엇이 해롭겠느냐. 또 일제를 금한다는 것도 또한 끝부분일 뿐이다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논의하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고 충청한도의 죄변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런 때를 당하였어도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켰고 위로 주문에서 아래로 백성까지 쌀밥을 많이 허비하여 일제한다고 하니 이것은 언책에 있는 자가 마땅히 낯빛을 변해서라도 가내야 할 것이건만 고고하게 일제로서 말하니 참으로 임금이 말한 끝부분인 것이다. 뒷날 유생들의 기룡을 면하지 못하더라 또한 마땅하지 않으리요 하였다. 세종시력 80권 세종 20년 6월 22일 병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력 80권 세종 20년 6월 22일 병자 두번째 기사 사리각 수리를 튼튼히 할 것을 명하다. 사리각 제조 안순 성달생 등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 사리각은 성조께서 지으신 것이므로 무너지게 할 수가 없어 고쳐 지으라 명한 것인데 반드시 사치하고 화려하게 할 것이 아니라 튼튼하게 하고 잘 뿐이니
형등은 마음껏 조치하여 비록 오랜 세월을 지나더라도 기울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6월 2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6월 2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야질대와 동산으로 적의 소굴을 살피게 할 것을 이천이 상소하다.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이 상소하기를 신은 못난 죄로 중한 책임을 받들고 여기에 와서 다스리오나 적들을 감히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고 도리어 침범하는 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벽동의 병고는 비록 신진보의 망령스런 행동이라 하더라도 또한 소신의 위령이 시행되지 않은 것이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통분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신은 여러모로 생각하여도 야인들이 사단을 꾸민 이래로 우리가 좌절당한 것으로는 오늘날 같은 때가 없었는데 방수를 갖추어서 스스로 다스림이 비록 저들의 원망을 적게 하는 길이기는 하나 포악한 자를 금하고 어지럽히는 자를 죽이는 것은 성인으로서도 또한 부득이한 일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근래에 귀화하여 온 야인을 미리 후하게 대접하여 그들의 바람에 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야질대와 동산 등은 모두 활쏘기에 능한 자이며 더구나 야질대는 본래 적의 괴수가 살고 있는 마을에 살았으므로 그곳 산천 도로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 만약 변이 나더라도 그의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검은 때 이 두 사람을 향도로 삼고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사형수 한두 사람을 달려주어서 낮이면 숨고 밤에만 행동하여 형적을 감추고 들어가서 적의 소굴을 살피도록 하되 만약 적이 그들에 살고 있다면 뒷일을 도모할 수 있사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 뜻을 야질대와 동산에게 물어보아서 만일 그들이 응모하거든 미리 본도에 보내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6월 2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전이 부정 김여생에게 황희도에 가서 병을 치료하도록 명하다. 황주 봉상 등지에 나쁜 병을 치료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6월 25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6월 25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명지를 바꿔 쓴 김지중을 탈락시키고 99명의 생원만을 뽑다. 건전전에 나아가 생원방을 의식대로 발표하였다. 생원의 정원은 본래 100명인데 이번에는 99명만 뽑았다. 유생 김지중이 회시하던 날 잘못하여 이 소생의 명지를 받고 제가 지은 글을 쓰고 있으므로 소생이 알고 바르고자 하였으나 지중이 벌써 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소생도 지중의 명지에다 쓰고 두 사람은 모두 시관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리하여 지중이 합격하자 소생이 사유를 가져와서 상언하였다. 상부에서 핵실하도록 하였더니 사안부에서 핵실하여 아뢰기를 두 사람이 명지를 서로 바꿔 쓰면서 일찍이 사관에게 알리지 않았고 방이 나온 다음에 차례를 뛰어넘어 상언하였으니 모두 부당한 짓이며 지금 만약 뒤쫓아 고친다면 간사한 패단은 점점 자라나게 할 수 있으니 아울러 죄를 주고 그들의 방목은 거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 죄를 용서하고 방목만 거두도록 하였는데 이 때문에 한 사람이 모자라게 되었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2월 2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건영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2월 2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종정성 등이 사신을 보내오다. 종정성은 좌의문 이랑 등 13인을 사신으로 보내오고 종무직은 등이랑 등 2인을 사신으로 보내오고 종농은 육랑 좌의무릉 등 2인을 사신으로 보내오고 고 등 7의 아들 등구랑 등 2인과 알타리 동막내 등 19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6월 26일 경진 세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6월 26일 경진 네 번째 기사 황천사의 일제를 금하고 도첩 수요를 금하도록 청하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신등은 엎드려 선교 양종을 수리하라는 명을 듣고 그 사유를 구명하지 못하여 감히 불가함을 아뢰었더니 이에 명하시어 황청사, 흥덕사의 양종이며
모두 성족께서 창건한 것이니 차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 하시오매 신등은 엎드려 이 명을 듣고서는 감히 두 번 청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찬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흥천사를 수리하는 나라당에서 도성한 사녀들이 떡과 밥을 가지고 잇따라 끊임이 없으니 노역하는 중들이 다 먹지 못하여 언덕이 쌓였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이 임금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만 석가의 속이고 꾀하는 데 미혹하였을 따름입니다. 대저 석가가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여서 국가에서 방금하기를 비록 엄밀하게 하였어도 백성들이 따라가는 형편은 시끄럽도록 그만두지 않는데 한번 그 단서를 열면 흡사 바람에 쏠리듯 할 것입니다. 또 사녀들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하는 것은 영갑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은 도성 안에 여러 여자로서 늙은이나 젊은이를 막론하고 모두 일제한다는 핑계로 공공연하게 절에 나아가 날마다 중들과 함께 섞이고 간격이 없는데 신등은 이것을 직접 보고 놀라서 차마 잠잡고 있을 수 없어 전일에 간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구실에 나아간 중들은 일찍이 쌀과 배를 받았고 군인들도 모두 복록이 있었으며 또한 인류도 받았는데 무엇하러 남이 공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만약 금하지 않으면 오직 공사 간에 허비만 할 뿐 아니라 이단이 다시 일어날 기회와 부녀들이 절에 올라가는 조짐이 장차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물며 서울은 사방의 표본이 되는 곳인데 독성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외방 사람들도 본받게 되어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신등이 성조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교지를 내려 말씀하시기를 부역하는 중으로서 30일 동안 노역한 자는 도첩을 주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신등이 삼가 원전에 도첩법을 상고하오니 비록 양가의 자제라 할지라도 자원하의 중으로 된 자는 배 100피를 상납한 후에 도첩을 주고 출과하여 남에게 노역하는 것은 일체 금단한다고 하였으니 그 법이 매우 엄하고 그 염려하는 것도 지극히 심원하여 경솔하게 고칠 수 없는 것이고 건년 이래로 경중과 외방의 공처의 영선에 부역한 중에게 도첩을 주도록 하가 한 것은 농민을 중하게 여기어서 그 힘을 대실하는 것이니 특히 일시적인 권위일 뿐입니다. 사리각은 비록 성조께서 창건한 것이나 실제는 저리오라 바로 중들의 제집일입니다. 과연 그들이 불도를 옳다고 여긴다면 마땅히 아들이 아비의 일을 하는 것처럼 몰려와서 불일 내에 이룩할 일이지 어찌 반드시 도첩을 주어 권장할 다음이라야 부역을 즐기옵니까? 그러니 조정께서 백성들의 부역을 도피하는 패단을 금하기 위해 법을 세운 뜻에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오건대 위로는 조정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시고 아래로는 신민들의 지극한 원을 따르시와 유사에게 명하여 사녀들이 일제하는 허비를 금하고 중들에게 도첩을 주는 명을 도로 거두시면 나라 다스리는 도리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6월 2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6월 2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이명겸과 막부일을 논하도록 이천에게 명하다. 평안도 도절사 이천에게 전교하기를 옛날부터 장수에게는 모두 편비가 있어 군사 일을 도우게 하였으므로 그늘에 와서 옛일에 의거하여 동서 양계에 있는 원흉의 막부에는 특히 경력을 두어서 막류로 삼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 도의 경력 이명겸은 나이 젊고 기백이 날카로우며 또한 문무의 재주도 있고 경이 청가한 바이니 지금부터 막부 안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모의하는데 참여하게 하여 결정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2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6월 2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상참에 나오지 못한 자를 행문하는 것을 검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이품 이상 되시는 비록 70세 미만이더라도 대개는 모두 늙고 병들었으니 병을 치료하면서 정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아침에 비록 병이 있어 약을 먹고 조리를 하였더라도 해가 뜨고 기후가 화평하면 기력이 회복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가까운 예로는 상참에는 나가지 아니하고 본사에만 출사한 자를 탄핵하는 까닭에 대신도 상참에 미처 못 나오면 모두 병을 핑계하는데 이것은 내가 대신을 우대하는 뜻이 아니다.
그무로는 이품 이상으로 사고가 있어 상참에 미쳐 못 나오고 본사에만 출사한 자에게는 다시 행문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6월 2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겸 지형조사 및 의정부 검상을 상참에 나아가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겸 지형조사 및 의정부 검상은 모두 예의에 따라 상참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6월 2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6월 2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동평관과 북평관 관원의 명칭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2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동평관과 북평관 관원은 시임과 산직으로 3품 이하와 6품 이상을 감호관이라 통칭하고 관마다 감호관 3인, 녹사 2인씩을 두었는데 3인 중에 한 사람은 의금부 관원의 예로 겸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6월 2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평안 함길도 도절제사도 의원의 기한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평안 함길도의 도절제사도 의원은 공을 논의하여 서용하는 법이 없고 또한 개월의 기한도 없으니 거무로는 그 등재를 포평하여 2기가 차면 서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6월 29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소행루 등을 의주에 보내다. 소행루와 누주통이 소일령 등을 의주에 보내었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6월 3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2월 3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천추관에서 태조 강헌 대왕실록을 다시 갈무리하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3월 1일 얼리오 첫 번째 기사 흘라온 안충합 등이 하직하니 안장갖춘 말과 의복을 하사하다.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홀라온 안충합 등 12인과 도사 울하가 보낸 아하대 등 4인과 대수가 사신으로 보낸 도을즉 등 2인과 통도가 사신으로 보내온 소리응합 등 2인과 가다가가 사신으로 보낸 호신파 등 6인과 도을보로가 사신으로 보낸 이리응가 등 2인과 도독 답실리가 사신으로 보낸 조화 등 6인과 소운건이 사신으로 보낸 법제 등 3인이 하직함으로 아울러 안장갖춘 말과 의복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3월 1일 얼리우 두 번째 기사 김종서에게 모상을 당한 이징옥의 전임지 경원까지 다스리게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경원절제사 이징옥이 지금 모상을 만나서 돌아왔으나 100일 뒤에는 기복하여 환임시키고자 하니 그가 돌아가기 전에 경이 마땅히 경원까지 겸해서 다스리되 만일 사변이 있거든 형편에 따라 포치하고 방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3월 1일 얼리오 세 번째 기사 정박한 외인의 목욕 장소를 정해 돌아가는 폐단을 없애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네이포에 정박했던 외인들이 서울에 올라갔다가 되돌아가는 길에는 모두 동네 온정에서 모욕하는 까닭에 길을 돌아서 역으로 달리게 됨으로써 사람과 말이 모두 공패하오니 그러므로는 네이포에 정박한 외인들은 영산 온정에서 모욕하게 하고 부산포에 정박한 외인은 동네 온정에 모욕하도록 하여 길을 돌아가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3월 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3월 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황해도의 악질이 전염되어 각 고을의 여제를 지내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황해도에 나쁜 병이 크게 발생하여 황주, 봉산에서 시작하여 재령, 신천, 문화, 장년 등지에까지 널리 퍼졌는데 목숨을 잃은 자가 많으니 민생이 염려됩니다. 옛사람은 재앙이 닥쳐오면 모든 신에게 제사를 거행하였으므로 여제를 항상 거행하였습니다. 지금 절후는 이미 지났으나 여제례에 의거하여 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제사를 몸소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사람과 귀신은 이 한 이치인데 오직 극하고 광명한 것이 다를 뿐이다. 진시로 항상 지내는 제사를 예대로 하면 무슨 화을이 빌미로 되리야. 돌아보건대 백성들이 불행하여 한 지역이 죄다 질병을 만났도다. 점점 서로 전염이 되어 퍼져나가는 형세를 막을 수 없으니 슬프다. 생명들이 목숨을 잃으니 마을과 들이 모두 쓸쓸하도다. 이는 반드시 원혼들이 있어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요월이 된 것이니 내가 지금 이 지방 주인이 되어 마음은 답답하고 걱정이 되도다. 맑은 술을 드리고 밝게 고하나니 너희 귀신들도 거의 감흥하리. 귀신의 이치는 어둡지 않으니 이 한 잔을 흠양한 다음 재례를 없게 하고 화가 도리어 복되게 하여 한 지방을 평케 하고 이 백성을 오래 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력 80권 세종 20년 3월 2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생원시와 진사시에는 방목의 예조의 인을 쓰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생문과 진사시험은 유사의 일이라 전시와 비교할 것이 아니니 그 방목에 신보를 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조의 인을 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80권 세종 20년 3월 2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임금이 태종시력을 보려 했으나 신하들이 반대하다. 임금이 도승지 신인손에게 이르기를 옛날 제왕은 친히 조정의 실록을 본 사람이 제법 많았고 또 공자도 춘추를 지으면서 전공, 애공까지 이르렀고 주자도 중용해서 신종의 소목 제도를 논하면서 역사를 상고해보면 신하들도 또한 당대 사기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는데 오직 당 태종이 국사를 보려고 하자 저수량과 주자사 등이 불가하다 하였고 문정도 국사를 보고자 하니 위모와 정랑이 또한 불가하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당시 사기를 보려고 한 까닭에 신하들이 불가하다 한 것이나 조정의 실록을 보는 것이야 무엇이 해려우랴. 옛날 우리 태종께서 태조실록을 보고자 하니 병거량 등이 이르기를 태조실록은 편수하기를 매우 잘하여 사실을 모두 바르게 썼는데 이제 전하께서 나아가 보신 뒤에 내려주신다면 후세 사람들은 모두 믿지 못할 사기라 하여 도리어 의심할 것입니다. 하므로 태종께서 보시지 못하였다. 내가 즉위한 후에 태종실록을 편수하고자 하는 대신 중 어떤 이가 말하기를 사초만 갖추어서 전해두면 후세의 자연이 사기를 편수할 터이니 반드시 급급히 할 것이 아니고 또 재상이 감수함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중하게 여겼던 까닭에 마침내 제신에게 편수하도록 명하였다. 나는 또 자손으로서 조정의 사업을 알지 못하면 장차 무엇으로 감개할 것인가 하고 태조실록을 보고자 하여 여러 신하에게 상의하였더니 유정현 등이 조정이 정해놓은 법에 의거하여 조정의 사업을 잘 개수하는 것이 실상은 아름다운 뜻이 된다 하므로 이에 볼 수 있었다. 지금 또 생각하니 만약 당시의 사기가 아니면 조정이 범한 법을 보는 데 있어 조와 종에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 이미 태조실록을 보았으니 태종실록도 또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니 여러 겸춘추에게 상의하라 하였더니 대신 황희, 신계 등이 모두 말하기를 역대 임금으로서 비록 조정의 실록을 본 사람이 있더라도 본받을 것은 아닌가 합니다. 당 태종이 사기를 보고자 하니 서수량과 주자사 등이 폐하께서 혼자서 본다면 일에 손실이 없지만 만약 사기를 보는 이 법이 자손에게 전해지게 되면 후세에 그런 일을 옳게 꾸미고 단점을 장점으로 두하여 사관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면 여러 신하들은 임금의 뜻에 순응하여 제 몸을 온전하게 하려 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니 천년 후에는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였으니 신등의 논의는 바로 이 말과 같습니다.
이 두 신하는 모두 명신이라고 이름난 사람이니 그의 말은 반드시 본 바가 있을 것이고 또 태종의 일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이니 만약 태종의 일을 본으로 삼아 경계하고자 한다면 역대 사기가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지금의 실록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물며 조정의 사기는 비록 당대는 아니나 편수한 신하는 지금도 모두 있는데 만약 전하께서 실록을 보신다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반드시 편하지 못할 것이며 신등도 또한 타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마침내 보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1일 병술 5번째 기사. 그 첩합을 나중에 보겠다고 김종수에게 전하다. 한길도 도질대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경의 경계에 그아 첩합의 족속이 국가에서 후대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여러 번이나 물어오니 만약 사랑하는 자식을 제고장에 보내면 그가 반드시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제 부모가 여기에 있는데 그 자식이 어찌 다시 돌아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그아 첩합을 서울로 불러들여서 기와집을 내려주고 의식과 복종을 풍족하게 했으나 서울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안심하고 생을 즐기는 형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그 자식은 나이가 어린데다가 또한 부스럼 병을 앓아서 겨우 낫기는 하였어도 기운이 전과 같지 못하며 또 부잣집 여자를 가려서 아내로 삼아주고자 하였는데 이때까지 장가들지 못하였으니 지금은 보낼 수가 없겠다. 근래에 야인들이 서울에 와서 그아 첩합을 보고 간 자가 많으며 또 그의 처질 김고을 도계도 지금 제고장으로 갔으니 그아 첩합의 자손과 친족이 반드시 그 실정을 듣게 될 것이므로 그아 첩합의 아들은 장가들기를 기다려서 보내고자 하니 경은 그리 알라 하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2일 병술 6번째 기사. 이징옥의 모친상에 쌀과 콩을 종이와 관각을 부여하다. 경상감사에게 명하여 이징석 이징옥의 어미상에 쌀콩 아우러 20석과 종이 60건과 관각을 부의하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3일 정해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3일 정해 두번째 기사. 사진 백성의 자재를 서울에 서용하고 경제소를 설치하게 하다. 이조의 전지하기를 함길도 경흥과 경흥은 조정께서 임금으로 일어난 지방인데 지금은 나누어 회령 종성이 되었고 모두 새로 설치한 진인이 온갖 규모를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경계가 저 사람들의 지역과 연접하여 오로지 방어하는 데에만 중하게 여기었다. 거주하는 백성들도 서울에 올라와서 벼슬 하지 못한 까닭으로 조정의 전장에 익숙하지 못하고 큰 채통도 알지 못하므로 따라서 습관 풍속도 후하지 못하였다. 지금 그곳의 자재들을 가려 서울에 와서 소용하도록 하고 또 경제소를 설치하여 풍속을 살피게 하고 종친에게 주장하도록 명한다. 진양대군 이유는 경원을, 안평대군 이용은 회령을, 임영대군 이구를 경흥을, 광평대군 이연은 종성을 주장하며 각각 본 고구를 총괄하게 하여 길이 북방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3일 정해 세번째 기사. 단 묘와 능침의 소재를 맡은 자를 수복으로 계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여러 단 묘와 능침의 소재를 맡은 자에게 고려의 구제에 따라 상소라고 호칭하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삼가 주례를 상고하오니 춘관 수조음 8명과 하관 예복도 40명이 5 능침을 맡아서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제사 때면 정침을 수리한다 하였으니 대략 주례를 본떠서 상소하는 것을 수복이라 고쳐 부르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3일 정해 네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박안신이 사직을 청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박안신이 나이 70이 되었다는 것으로서 전문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3일 정해 5번째 기사.
삭주 절제사는 이품 이상 무신을 임명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삭주 절제사는 지략이 있는 무신 이품 이상을 임명하여 보내어 방어하도록 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아서 싸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3일 정해 6번째 기사 야인들이 양식을 청하면 국고에서 지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야인들이 한길도 도절제사의 양식을 청함으로 답하기를 내가 함부로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하니 그들이 만약 간청하거든 혹 한 말이든가 두 말을 주고 그 수량을 적어서 감사에게 통보하면 국고에 저장된 것을 주도록 하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4일 모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